인생을 함께 고민하는 청년 콘서트 오히려 좋아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저희 자기소개는 또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핫한 MBTI를 활용해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아함은 그들의 목, 나는 나다운 걸 하겠다. 이런 오그라드는 표현의 기재 ENFJ 정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ENFJ 김철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청년 농객 임명록 작가님의 소개를 들어볼까요? 저는 세상 만사를 좀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ENTP인데 별로 계획적인 삶을 못 살아서 저도 잠을 좀 못 잤습니다. 다음은 임명록 작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6명의 청년분들 지금 쫙 앞에 나와 계시는데요.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해낼 수 있는 것을 해야 마음이 편안한 ENTJ의 오현세입니다. 네, ENTP고요.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데 줏대 있는 사람이라서 줏대 있는 즉흥러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적인 비올라 연주자 ENTJ 김다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감사하게 살고 있는 ENFJ 육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따뜻한 얼음 같은 INTJ 김현주입니다. 은은한 고집적인 인상가 INFP 신예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청년 상무 생활 밸런스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책상에 이제 판넬이 있어요. 이거 들어주시면 됩니다. 단장님께서는요, 오늘 하루만큼은 단장님이 아니라 또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이렇게 청년의 마음으로 빙의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청년의 마음으로. 오늘 몇 세로 하시겠습니까? 23살 23살.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월 600만 원 받으면서 연차 없이 회사. 연차 60일인데 월 200만 원 주는 회사. 자, 생각하셨으면 판넬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되게 비등비등합니다. 왜 혹시 B를 고르셨는지 작가님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 연차 60일은 좀 포기하기가 아깝네요. 연차가 있어야 논다. 혹시 미연님은 왜 A를 고르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25이었는데 25이었으면 B를 했을 것 같은데 네. 1년 더 먹었다고 돈이 나요.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세상살이. 세상살이 결국엔 돈이 있어야 행복을 좀 비례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봅니다. 우리 청년 23세의 단장님께서는 왜 A를 고르셨나요? 23살에 월 600만 원 주면 정말 열심히 회사 잘 다니고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B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B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저도 좀 비슷한 마음인데요. 또 A를 골라주셨죠. 네, 저는 600만 원 때문에 일입니다. 600만 원으로 뭐 하시고 싶으세요? 동기를 열심히 벌어서 퇴사를 퇴사. 입사하자마자 퇴사를 목표로 삼는 요즘 청년들의 이런 파이어한 느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단장님은 왜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으세요? 그거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주고 연차는 없지만 주말에 확실히 쉬게 해준다면 그만큼 청년들의 경제 자유에 대한 이권이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정시 퇴근하지만 주 6일 근무. 매일 밤 12시에 퇴근하지만 주 4일 근무. 자, 생각하셨으면 판넬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성이 좀 나는데 B가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단장님 왜 이번에는 B가 많은 것 같으신가요? 3일의 자유가 있고 4일 근무를 집중적으로 하면 훨씬 더 여가나 자유분상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B를 선택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말하는 워라밸이 꼭 뭔가 되게 달달하게 꿀 마시면서 행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일할 때는 성과도 빡! 쉴 때는 재미도 빡! 이렇게 좀 양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요즘 청년들의 워라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통해 청년들의 가치관을 한번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요, 좀 더 세부적으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귀여운 반려동물을 위한 회사를 운영 중인 청년 창업가입니다. 올해는 저희 회사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어려움은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저는 창업 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금 걱정에 도저히 재창업을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우연히 눈에 띈 인터넷 뉴스가 저에게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본 이 정책을 바로 알아보고 신청했고 덕분에 재직하면서 모아두었던 저축 금액과 이 정책을 통해 받은 720만 원으로 현재 3명의 청년 구성원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창업에 대한 희망을 이루었고 앞으로는 반려동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연 이렇게 전해드려봤는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여기 계십니다. 어떤 분의 사연일까요? 오현재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창업 자금, 특히 많은 청년들이 요즘 창업의 꿈 많이 품고 있는데 역시나 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책이었나요? 저는 희망급의 청년 통장을 이제 지원을 받았고요. 이제 2년 동안 15만 원씩 이제 저축을 하면은 이제 저축액에 이제 똑같이 비례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희망2배 청년통장 같은 경우에는 도약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미래를 개척해 가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그만큼 더 지원을 해주고 더 육성해줘야 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그 도약과 기회를 좀 더 주는 정책에 되게 큰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이 두 번째 사연을 현세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막 사회에 나온 사회 초년생입니다. 첫 월급의 기쁨도 잠시 밑빠진 독 마냥 돈들이 새어나가 돈 관리에 어려움을 느껴 영테크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원래는 재테크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영테크를 통해 재무 설계와 투자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매월 월급날을 떠올리면 빠져나가는 지출들이 먼저 생각나서 우울했는데 이제는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분배할지 또 어떤 새로운 투자를 할지 너무 기다려집니다. 또 이렇게 영테크에서 컨설팅 받은 것들만 잘 유지한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제 모습을 기대해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 사연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미씨, 그러면요,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 1대1 상담을 받으면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상담이 되었는지 좀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했다시피 이제 사회 초년생이에요. 이제 취직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이렇게 큰 월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저축을 하는 이제 고정 지출금 외에는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빠져나가고 있었고 이제 신용 등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게 좀 절제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늪에 빠져서 저도 모르게. 네, 그래서 매번 월급을 받으면은 다 이제 그 카드 값을 갚는 걸로 나가고 있어서 이제 이것을 이제 바꾸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연결된 이제 상담 선생님께서 통장 쪼개기와 같은 그런 방법과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이제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금융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금융 문맹국이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OECD 국가에서 금융 지식이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약간 밑돌거나 약간 평균 밑돌거나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생활을 살면서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립을 해야 되는데 금융 지식이 전무해서 겪는 피해가 매우 큽니다. 근데 이렇게 영테크라는 서울시 정책을 통해서 1대1 상담을 통해가지고 본인의 금융 지식을 얻고 그러면서 인생을 설계하고 그러면서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결과는 없겠죠. 맞습니다. 또 이런 다양한 투자라는 게 꼭 개인의 그런 자산 증식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해도 다 그 자원이 활용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올바른 투자 문화를 이어가는데 영테크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옛날 속담에서 물고기보다 작은 몸을 가르쳐 주라고 하듯이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물론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제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것,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은요, 다미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대학원 입시생입니다. 저는 사실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지만 공부와 사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LH와 SH 주택 모두 지원했지만 치열한 경쟁률에 매우 떨어지고 다른 대책이 없어 힘겹게 살고 있던 중에 지인을 통해 서울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받았고 이 정책은 저에게 한 줄기의 빛으로 경제적인 걱정을 덜고 공부에 매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어주셔서 대한민국의 청년과 실업자가 받는 정책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북한 씨가 이 사례들 좀 어떤 도움을 받았고 이거 덕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살아가는 것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아주 저에게는 빛과 같은 달콤한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청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가 매우 지금 취약한 사안이고 이런 가운데에 우선 소득이 낮은 청년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 설계를 못했고 실제 도움이 되는 사안. 그러면 이어서 다음 사연은 우리 북한 씨께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원래는 3D 디자이너로 취업하려고 하였으나 대학 시절 취업을 위해 인턴이나 교내 활동 등으로 자기 개발을 하던 중 이 직무와 제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학 시절이 반이나 지나가 버려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을 바꾸기에는 위험이 달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와중 청년 취업 사관학교에서 연계하는 국비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팀원, 기업들과도 일하며 빠르게 UI, UX 디자인 업무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해 더 막막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바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이를 통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 UX 디자인이 요즘 되게 인기 많고 각광받는 업종인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적성에 맞는 일 잘 하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취업사관학교에서 연구해주는 이 직무를 하게 되니까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들 혹시 청년 취업 사관학교 이렇게 바로 요즘 일자리 청년 문제 엄청 있는데 바로 해결될 사례가 나왔습니다.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 청년 취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자치구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지금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은 이어서 김현주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구직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입니다. 인터넷을 둘러보고 관련 강의를 둘러봐도 명확한 틀은 잡히지 않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을 하고 있어서 나만 뒤처지는 건가 불안하던 와중 청년 인생 설계학교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 인생 설계학교는 라이프 코스, 커리어 코스, 리더십 코스가 있는데 저는 나를 찾는 시작을 도와준다는 첫 단계인 라이프 코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인생 설계학교 라이프 코스를 수료하고 난 뒤 저의 강점을 앞세워 자존감과 무력감을 회복했고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일과 삶을 지원하는 커리어 코스, 더 넓게 성장하는 리더십 코스까지 수료하여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 인생 설계 학교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강점을 찾으시고 인생의 목표를 이뤄가고 있다 사연에 적어주셨어요. 본인의 강점과 목표 발견하신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주어진 상황에 잘 대처해서 그 일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일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는 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 강점을 잘 활용해가지고 저의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잘 띄우면서 또 행복하고 지속성 있게 이어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데일 카네기 코리아, 버크만 코리아, 코치 경영학 등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인생설계학교 전문기관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매달 한 달 코스로 해서 지금 이
인생 설계 앞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진님의 이런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응원하면서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성장통을 건강하게 보내고 있는 청년입니다. 10대 때는 마음의 길잡이가 되어줄 어른들이 가까이 있었지만 20살이 넘어서는 그런 어른을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것이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날이 행복했던 건 아니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제 몸은 평범해 보여서 고작 이 정도의 힘듦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공고를 넘기고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니 어느 순간 감당하기 벅찬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마음 건강을 챙기는 일에 시간을 쏟기로 결정했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살펴보는 상담 시간을 통해 저는 말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더라도 누구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군가의 감정을 압도당하지 않고 오롯이 제 감정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올 여름 저는 상담사님과 함께 말하기를 연습하며 20대의 성장통을 건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쓸데없는 근육은 하나도 없답니다. 나를 이루고 모든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몽땅 사랑하기로 해요. 모자라거나 모난 모습까지도 말이죠.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마음건강 지원 사업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다시 하시게 되셨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떤 판단이나 진단이나 명확한 해결책이 사실 그렇게 딱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스스로에게 좀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정미영님이었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단장님은 이번 미연님의 사연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구나 다 몸 건강이 있듯이 마음 건강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같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서울시처럼 이렇게 무한 경쟁에서 우리 청년들이 내몰려져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불편함이나 약간의 마음 불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게 자칫 약이먹거나 이상이 될 수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으니 문턱 낮은 마음 건강 상담을 받으면서 청년들이 자립해 나가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정책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직접 생생한 정책 참여 후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고 또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단장님의 총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모여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느끼는 게 많고요. 이제 청년, 서울 청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이고 밝다는 주장도 있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적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나본 청년들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뚜렷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과 어깨를 늘 함께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청년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MZ세대, 꼰대, 역꼰대 이런 단어들이 사실 온라인에는 되게 팽배해 있지만 이렇게 마주해보면은 그런 거부감을 저는 크게 느끼지는 않고 있거든요. 오늘 자리도 그렇고요. 이렇게 청년들과 또 어른들 또 정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마주하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또 이제 코비드도 얼른 저희가 이겨내가지고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오늘 토크 콘서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토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먼저 포토 타임을 갖고 그 뒤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단체 포토 타임